男人们都要笑了，旧的婚姻法作废了，民法典已经实行，越来越多的男同胞都在推行民法典。 여자가 대성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한 중국 여자가 갑자기 본인 뺨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중국의 신부값에 관한 영상을 만들면 많이 달리는 댓글이 있습니다. 신부값을 받고 결혼을 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차이리로 불리는 중국의 신부값은 결혼 전에 이루어지는 거래입니다. 그리고 정식적으로 허가된 거래도 아니죠. 오히려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신부값을 없애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신부 측 가족이 신부값에 만족해야 신부를 결혼식장에 데려온다는 값입니다. 정식적으로 계약된 거래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결혼식과는 무관한 행위이기 때문에 차이리를 받고 결혼을 끝장내도 형법상 문제가 아닙니다. 杨秀娟再次追上邹家人时，孩子却已经被村民藏了起来。邹家人情绪激动，怒斥着杨秀娟：“一个是抚养他儿子的8万是吧？然后一个是10万是他的彩礼。”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궁금하실 건데요. 남자와 여자는 혼전 임신을 하고 결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부값으로 10만 위안, 아이의 양육비 개념으로 8만 위안, 총 18만 위안을 신부값으로 받았습니다. 한화로 약 3,300만 원을 받은 신부 측은 결혼을 취소하였고 신부값과 함께 아이를 돌려받으려는 신랑 측의 일가 친척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중국의 혼인율은 급속도로 낮아졌고 신부값을 노린 전문 범죄 일당까지 생겨났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신부 측의 어머니가 추가 신부값까지 총 3번에 걸쳐 요구하였고 이를 맞추기 위해서 신랑 측은 사실상 파산 수준까지 대출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신랑 측은 신부 측이 일부러 속이려 했다는 증거를 찾아서 사기죄로 간신히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신부 측 어머니를 체포하러 온 것입니다. 我听说你第二次，赶紧走，听说你最后一次。你说啥大？这玩意什么法律？你什么法律啊？你是什么鬼大事？你法什么律？近日，根据新闻报道。 江苏的夏某通过红娘胡某认识了一个女孩，双方见面时，女方还带来一众亲友，和男方现场商定婚期，彩礼并给付红娘介绍费之后，女方当天留宿男方家里。第二天，女方以回家取身份证为由离开后失联，夏某报警后，警方将胡某等8人抓获。经查，他们各自分工，分别扮演红娘、女方以及女方亲友等不同角色。 针对有相亲共骗取7名男性受害人彩礼钱、介绍费30余万元，就给夏某设了一个套，签署了就是如果后续婚姻不成功，介绍费不予退还以及彩礼钱不予退还的这么一份承诺书，以来规避后续自己的法律责任。到了这个男方家里，共骗取7名男性被害人彩礼钱、介绍费30余万元。 目前已有2人分别被判刑，其余人员陆续被提起公诉。 또한 결혼 전에 신부값을 받고 추가 신부값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여성은 신부값을 받고 단 며칠 만에 이혼해서 중국에서 유명해진 여성입니다. 남자 측이 본인에게 민사소송을 건다고 해도 겨우 일부만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떨어질 테고 그 일부마저도 주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악용하는 것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은 중국의 혼인율에 영향을 주었고 중국 정치권은 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男人们都要笑了，旧的婚姻法作废了，民法典已经实行，越来越多的男同胞都在推行民法典，它赋予了男性更多的权利。第一，给老公戴绿帽子违法，老婆出轨不但要赔偿，构成重婚的还得坐牢。第二，寡妇对公婆尽了主要赡养义务的，老人去世后，寡妇有权继承公婆的遗产。第三，老婆不给老公钱花违法。 婚后挣的钱是夫妻共同财产，老公也有权处分。第四，婚前女方隐瞒重大疾病，男方婚后才知道的，可以撤销婚姻。第五，婚后经常被老婆家暴的，离婚时不仅可以夺分财产，还能拿到过错损害赔偿。第六，婚前给了彩礼，但最后2人没登记结婚，那么女方应当退还彩礼。第七，老公发生意外挣不了钱，生活困难，
老婆想要离婚，男方可以要求女方给予经济帮助。 실제로 중국에서 개정된 신부값 관련 민법 조항에는 증명서 없이 신부값을 받은 사람, 증명서를 받은 후 1년 미만 동거한 사람, 연체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결혼 후에 즉시 이혼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지만 그 기간이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고 이마저도 결국엔 민사라는 것이죠. 물론 신부값을 지급한 사람은 신부값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법원은 가구 구매를 위한 장식비, 연회 주최, 기타 각종 비용을 포함한 회복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는 신부값으로 한정되어 있고 결혼 비용이나 혼수 비용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还得是男生的态度，没有男生的态度，那你的态度是啥？真正的婚姻是相互扶持、互相付出，不要再打着丰富的幌子，让男人一味的付出，疯狂敛财、发家致富。你不是傻子。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결과적으로 중국 여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기 여성은 자신의 부모들이 남자 측에 과도한 신부값을 요구하였고 이에 남자 측 부모와 신부 측 부모가 갈등을 일으켜 결혼이 취소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도 자신의 부모가 남자 측에 과도한 신부값을 요구하였고 이 때문에 남자가 결혼 거부를 했다는 소식을 듣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저 여성의 나이가 거의 30살이라고 알려졌으니 앞으로 사실상 결혼은 불가능한 것이죠. 현재 중국에 바뀌고 있는 신부값과 결혼 문화에 대해 중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국내법에는 약혼 선물 같은 것이 없습니다. 약혼 선물은 관습이고 자발적인 선물입니다. 법원에 가면 판사가 불쌍히 여겨야 겨우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몇몇 여자친구들은 요구사항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30대이고 한 사람은 40대였지만 예외 없이 모두 부자를 찾았습니다. 아직도 고집을 부리는 여자친구들에게 압박감에 굴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세요. 승리는 비전 있는 자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개정된 민사법은 엄밀히 말하면 남자의 복리를 위함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금하는 것이니 이것이 혼인법으로서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바뀐 민법은 남성에게 어떤 특권도 주지 않고 거의 완전히 평등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남성과 여성의 평등이 남성에 대한 최고의 존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이혼율이 높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SNS에서 결혼이 불행을 가져올 뿐이라고 싸우는 사람들의 일조는 분명 크다. 남자는 결혼 전 부동산 증명서에 자기 이름을 적으면 안 된다. 어떻게 알았는지 묻지 마라. 신부값은 한 푼도 주지 말고 너무 많이 내지도 마세요. 결혼에 있어서 가장 큰 농담은 결혼의 의미에 대해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사랑을 위한 결혼, 돈을 위한 결혼은 순전히 웃기는 말입니다. 요즘 결혼은 고가의 임대차와 같아서 남편이 3대 동안 저축한 돈을 다 잃고 아이를 낳았으면 위자료도 내야 하고 살아서 끌려다니게 된다. 솔직히 말해서 여자들이 보호받으려면 먼저 자신을 믿고 돈을 모아야 합니다. 고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렇듯 중국의 신부값 문화는 청년들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의 유명 역사학자도 이 점에 대해 자기 생각을 밝혔습니다. 今天的年轻人也不知道怎么了，为什么就不愿意谈恋爱，不愿意结婚，不愿意生孩子呢？以至于我们今天14亿人口啊，一年出生的新生儿才700-800万。为什么年轻人对婚姻有如此的？我觉得有一个陋习啊，在其中起了很不好的作用。什么呢？彩礼这个陋习。 有人说彩礼是上千年的民俗啊，我们应当尊重。可问题是，古代的婚姻制度和今天是一样的吗？古代是男尊女卑，可现代社会是这样吗？现代社会男女平等，我们结婚之后，老婆连姓都不需要改了，跟古代完全不一样。有一些女同志，一方面高喊男女平等，要尊重女性，另一方面谈婚论嫁之时。 却偏要男方继续给彩礼，只要彩礼这种陋习啊不去除。 재미있게도 현재 중국의 결혼 문화는 시골에서부터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중국 시골 여자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영상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